마지막 강연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 잠깐 들어본 다음에 바로 축하의 무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강연 하신 상승 랠리님, 애널리스트 이세훈 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훈남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위너스톡 VIP 방송에서 초보 방송을 맡고 있고요. 현재 상승랠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훈 전문가입니다.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보 방송. 예, 맞습니다. 예. 뭐 하시죠? 네, 저 마이크. 제가 초보네요. 자, 회원님들 혹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나요? 안 오죠? 다행입니다. 어제 장마가 시작돼서 혹시 비가 오면 어쩌나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또 덥죠. 그래서 혹시나 또 더우면 어쩌나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잠깐 잠시 이야기하기 전에 마이크를 너무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위에 잡고 하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잡고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최대한 이쪽에 여기 밑에 잡으면 소리 나니까 이 정도. 예, 처음이라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더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되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 우리 어머님들 노래방 가실 때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계시죠? 이거 괜찮아요. 저희 엄마도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안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방송으로만,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뵀었는데요.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강연회를 하는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저 봤는데 혹시 어떤가요? 잘생겼나요? 아니면 못생겼나요?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 한번 잠깐 나오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기 문화상품권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목소리가 크시고 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 5만원권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가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기 때문에 자, 긴장들 하시고 오늘 강연회를 본격적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5년마다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이 5년마다 꼭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동안에 주식시장의 흐름도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첫 번째, 정권이 바뀌는 이 1년차 주식시장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때는 주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어떠한 이제 정권에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차 동안의 주식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대 정권 1998년도, 그 다음에 2003년도, 08년도, 2013년도 모두 집권 1년차에는 하락 아니면 횡보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고 횡보한 데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문과 뉴스를 꼭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정권이 무슨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바로 이 집권 1년 차에 나오게 되는데, 이 1년 차에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서 바로 다음 해에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MB 정부 때는 녹색성장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에 가서 DMZ 평화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집권 1년 차였습니다. 그 1년 차 때 말했던 이화공영, 코아스 그런 종목들이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차 때는 다른 거 안 하죠.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멘트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 위주로 해서 매집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흐름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DJ 정부 98년, 99년입니다. IMF라고 하는 특수성이 좀 2014년에서 2013년에서 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1년 시작했던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동일한, 파동은 있었지만 시작과 끝이 동일한 횡보 또는 하락의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년 차 때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수익 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 세력들도 매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는 않죠. 그리고 나서 이 1년 차가 끝나고 났을 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가는 시기가 바로 집권 2년 차와 3년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불안정한 정권이 안정을 찾는 시기입니다. 정책도 수립이 됐고요. 사람도 곳곳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단계죠.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2년차, 3년차 때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999년, 2005년, 09년, 2009년이죠. 2015년 모두 역대 정권 모두 5년차 중에 5년 임기 중에 2년 내지 3년 차의 주식시장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가느냐? 이때는 뭐가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아까 여러분들 1년차 때 세력들이 정책주들을 위주로 매집을 한다고 그랬죠.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집이 들어가고, 그 매집된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는 시기가 바로 2년차 내지 3년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죽으나 사나 무조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관련 테마주를 초기에 잡아서 가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건 안 갑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DJ 정부 시절 CDMA죠. 삐삐가 휴대폰으로 바뀌고,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되기 시작한 데가 바로 이 DJ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수백, 수천 %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닷컴 버블 아시죠? 한때 코스닥을 광풍으로 이끌었던 이 닷컴 버블도 결국에는 새롭게 좀 추진을 했던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MB 정부 시절에는 녹색 성장이죠. LED, 태양광, 그 다음에 원전, 자전거,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주들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작년이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식시장에서도 반드시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권 2년차, 3년차 때는 무슨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책주를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초기에 잡으셔야지 또 끝물에 가서 잡으면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의 차트의 흐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IMF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는데 바로 집권 2년 차죠. 2년 차의 주식 시장이 폭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마찬가지로 2년 차, 3년 차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MB정부 시절이죠. 금융위기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는 했지만 바로 2년차부터 3년차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2014년에서 15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 3년차 때 작년이었죠. 바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때 했으면 누구나 다 돈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왜? 지금 여러분들 몇 년 차에 우리나라가 접해 있습니까? 2013년이 1년 차죠. 2014년 2년 차, 2015년 3년 차, 2016년 바로 올해가 이 집권 4년 차에 맞이하는 시기인데 이 집권 4년 차에는 사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안정권에 들었던 정권이 조기 레임덕이라든지 정권의 힘이 좀 약해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들도 힘이 빠집니다. 빠지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차기 권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차기 대선, 차기 공약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2년차, 3년차 때 급등했던 종목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크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2년차, 3년차 때. 그렇죠? 사물인터넷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고 대부분 다 하락을 해 있죠. 이때는 여러분들 2년차, 3년차 때 잘 갔던 정책주들이 이제는 재편이 됩니다. 무엇으로 재편이 되냐면 결국에는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인맥주라든지 공약주들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에 하반기에 가고 또는 내년을 넘어서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오히려 이거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악재가 아닌 기회라고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집권 4년 차에 그러면은 그동안의 역대 정권들의 차트의 흐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년차입니다. DDE 정부 4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과 끝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시작과 끝이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B정부 4년차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과 끝이 동일한 거의 횡보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사이에서의 파동은 장 1년 내내 꾸준히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4년차의 횡보 국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연말에 되면 크게 손실도 안 나고 크게 수익도 안 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데 이 4년차에 여러분들이 이 횡보한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차트만 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올해 지금 벌써 전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6월 30일 얼마 전이었죠?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가 끝이 났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흐름에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구누구 인맥주, 누구누구 공약주로 엮인 적이 있어서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이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강연회가 끝이 나고 집에 가셔서 HTS를 켠 다음에요. 한번 쫙 둘러보세요. 과연 올해 전반기까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상승을 했었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차 때에는 여러분들 4년차 때 매집된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대우나 기억하실 겁니다. MB정부 시절에 대우나가 굉장히 이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수건설, 홈센터, 뭐 이런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수백 % 급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정책 공약주로 해서 급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복지 관련주입니다. 바로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악스 이전에 바닥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듯이 대체적으로 이제 5년차가 되게 되면은 공약주나 인맥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더 잘 가게 되는데 단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약주나 인맥주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딱 하나 지키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테마주들은 그 해 9월달 내지 10월달에 모든 매매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님 왜 그럴까요? 모르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눈을 갑자기 밑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잊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2장 남았습니다. 예, 2장 남았어요. 한 장이 좀 약한가요? 좋습니다. 2장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락을 할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예?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닌데 지금 도돌이표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예?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렇죠.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도록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5년차 뒤에는 뭐가 옵니까? 5년차 뒤에는 뭐가 와요? 예? 5년차 뒤에 뭐가 와요? 그렇죠. 1년차가 오죠. 1년차가 올 때는 주식시장이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9월달, 10월달 뒤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급등했던 것들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1년차로 다시 돌아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9월, 10월 내에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손실이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최대한 여름이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 급등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 급등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두 번째로 바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량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위에서 터져야 될까요? 아래에서 터져야 될까요? 그렇죠. 아래에서 터져야 됩니다. 예, 아래에서 터져야 결국에는 바닥에서 슬금슬금 해서 올라가겠죠. 자, 지금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별게 없습니다. 재료라고 하는 거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엮어서 급등을 시키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권 2년차, 3년차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재료를 봐야 되냐면 정부정책 재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가는 게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 시대적인 패러다임 변화, 시류성 테마라고 그러죠. 시류성 테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갈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주식시장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재료주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존에는 없었죠. 지카 바이러스는요? 없었죠.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없었죠. 다 없었던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듯이 기존에 있던 게 또 나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주가의 탄력도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집권 4년째인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재료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대선 공약 및 인맥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한 번이라도 누구누구 테마로 여겼다면 그 테마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기
급등을 하거나 연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래량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어머니 앞으로 나오세요. 목소리가 제일 크셨습니다. 나오세요. 예, 제가 이거 제가 만들어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결국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경원에 이런 말이 있죠.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왜? 돈 들어온 건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가, 고가, 종가, 저가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돈 들어온 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데, 거래량 유입이라는 건 누군가가 돈이 들어온 흔적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대량 거래량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대량 거래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총 상장 물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요, 그 주식이 총 상장되어 있는 물량이 있고 그 중에 대주주 물량, 특수관계인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물량이 있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죠.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게. 그게 700만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유통 물량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잘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려면 참석하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있다. 이거는 조심스럽게 자전 거래를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시되 시가총액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 수준의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딱 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닥에서 움직여야 돼요. 세력도 싸게 사고 싶습니다. 절대 비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밑에서 사는데 보통 매집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대체적으로 위아래로 이런 캔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거래량이 안 나와요. 거래량만 없이 시가를 띄우고 급등을 시켰다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반대로 쭉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종목들도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파동을 주더라도 세력들도 손실 보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단가는 지키는 범위 내에서 파동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2015년 딱 요맘때였습니다. 요맘때 VIP 방송에서 세력주 강의를 할 때 그때 세우글로벌과 대신정보통신을 한번 강연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요 지점인데, 요 지점 바닥권에 있을 때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한 번 정도 급등을 합니다만은 쭉 내려오는데 거래가 들어왔던 자기들의 단가는 이후로 죽어도 안 깹니다. 죽어도 안 깨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단 캔들, 그리고 상승 이후에 밀어버리는 음보, 그런 식으로 위아래로 파동만 주다가 거래량은 없이 대체적으로 개인들만 여기에서 놀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그게 떨어져 나가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작년 7월 대비해서 벌써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똑같은 시기에 말씀드렸던 게 세우글로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돈 들어왔던 가격,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그 라인 때는 절대로 안 깨고 갑니다. 왜? 자기들도 손실 보기 싫으니까.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시킵니다. 하루 이틀 깨더라도 바로 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하는 단가 내에서만 자꾸 관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급등주의 원칙들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나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정책 모멘텀입니다.
정책 모멘텀은 크게 SOC, 사회간접시설 자본 이쪽으로 해서 해저터널이 이번에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는데 아직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위에 3가지 급등 요건에 충족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공약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특수건설, 홈센터, 우원개발, 한국선제 뭐 이런 종목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에서는 대아TI, 대오AL, 세명정기, 우원개발 등이 있습니다. 철도는 최근에 70조 원 투자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바로 이 통일 때문이에요. 통일 남북경협 관련해서 올해 여러분들 6월달에 누가 방한했죠? 5월달에 5월 말에 그렇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해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고위급 대화 채널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 관련해서 대북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또는 연말에 대선 공약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런데 대북하고 꼭 이야기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업이 바로 철도입니다. 왜냐하면 남, 북, 러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사업이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철도 관련주들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동력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는요, 뭐 KCS, 비츠로시스, 경복, SGA, 이상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이 될 거고요. 취업주에서는 윌비스, 에스코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입니다. 반기문 관련주에서는 쌍방울, CCS, 한창, 일야, 한일사료 지금 좀 많이 쉬고 있죠? 끝난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희정 관련주도 있습니다. SG 충방, SG 세계물산, 대주산업, 백금 TNA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는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MBK, 안내, 프리엠스, 한국정보공학 정도가 될 텐데요. 자, 문재인 관련주 중에서는 이구산업, 우리들, 휴브레인, 유보텍, 유성TN에서 마지막에 물음표가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감춰놨을까요? 바로 초보방송에서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원님들과 약속했어요. 공개를 하지 마라. 공개를 하지 마라.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VIP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월요일날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올 이제 2016년이 벌써 전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중국 때문에 한번 힘들었고요. 최근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한번 힘들었죠. 근데 시작점과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4년 차에 횡보하는 장세, 세력들이 매집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인내의 시간과 좀 버텨내고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기만 넘어가게 되면 5년 차 때 여러분들 오늘 벤츠 추첨하죠. 누군가 한 분은 벤츠를 받아가실 건데 나머지 분들은 벤츠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들을 잘 한번 보시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테마주들을 잘 보신다면 벤츠값 이상으로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반기 잘 대응하셔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VIP 전문가 상승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